그래프 컴파일러에서 그래프 최적화하는 그걸 이제 좀 자동화하는 거에 관한 논문이고요. 지금은 이제 CMU의 카탈리스트 그룹의 이제 교수님이 계신 지하오 교수님이 이제 쓰신 페이퍼고요. 이제 MASIS 2019년도 그리고 이제 SOSP를 아마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두 개를 이제 발표할 거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OSDI에 이거를 이제 후속 연구로 이제 하는 그런 페이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퍼들은 다 이제 코드도 공개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텐사이티라든지 뭐 텐서플로우나 XLA 붙여가지고 뭐 TVM에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코드고, 이게 아마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저자가 이제 주장하기로는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그래프 최적화가 텐사이티나 기존 이제 다른 그래프 최적화를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보다 더 잘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페이퍼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페이퍼는 오토매틱하게 그래프 최적화를 하자라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런 XLA나 텐사이티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그래프 최적화가 너무 그리디하고 제너럴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스페시픽한 그래프 최적화가 필요하고, 이때 이제 그 흔히 좀 성능에 좀 이득이 될 것 같은 걸 너무 그리디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성능이 안 좋은 최적화를 섞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좋은 최적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캔디데이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고려를 해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페이퍼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타소라는 이 페이퍼는 이걸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서브스티투션 룰 같은 걸 전부 다 이제 수동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프 최적화할지에 대한 룰을 다 어느 정도 러프한 수준으로 다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뭐 퓨전 룰 같은 걸 이제 최소한의 좀 프리미티브만 정해 줘서 그걸 이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하고, 그리고 조금 그래프 최적화는 앞에 이 메타플로우를 가지고 와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런 컨볼루션이나 나스, 어텐션 같은 모델이 있을 때 이런 되게 다양한 모델이 이제 계속 출원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그래프 이제 최적화 룰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하드웨어 플랫폼까지 다양해지니까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드레스 하기에는 이제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룰 같은 경우는 컨브가 이제 뭐 3x3 컨브 렐루, 1x1 렐루가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퓨전을 이제 뭐 당연히 이건 이제 너무 당연 최적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퓨전을 해서 어 그 그래프 최적화 패스에서 이렇게 퓨전을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리미테이션으로 이제 여기 이 페이퍼에서 3개 리미테이션 들고 있는데, 이게 처음엔 로봇니스를 이제 들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이제 XLA에 대해서 그 깃 깃허브 이제 이슈 가면 찾을 수 있는 건데, XLA가 트레이닝 스피드가 뭐 어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느리지 않는데, 특정한 뭐 플랫폼이나 특정 프로그램에서 뭐 빨랐다가 어떤 이제 모델이나 그런 데서 더 느려지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게 모델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 되게 휴리스틱하게 구현을 좀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다양한 모델이나 하드웨어가 들어왔을 때 이런 패스를 짜 줘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이제 아무래도 좀 한 개의 이제 디바이스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페이퍼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준비하게 된 모티베이션이라고 한 그런 그래프 최적화 예제를 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이제 기존에는 이런 기존의 텐사이티라든지 XLA 같은 룰에서 그
최적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룰이고 자기네들 프레임워크에서만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1 by 1을 3 by 3으로 이제 일라지라는 그런 그 최적화를 하고요. 그냥 1 by 1에서 3 by 3 커널을 1 by 1 커널을 그 0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딩을 다 만든 다음에 사실 리던던트한 오퍼레이션을 이제 늘려주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연산을 더 늘려버리는 그런 최적화를 수행하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두 개를 퓨전 시켜버립니다. 두 개를 이제 그 퓨전을 시켜버리고 이걸 이제 퓨전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 두 개를 컨스턴트는 폴딩을 시키고 스플릿되어 있는 거를 다시 퓨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스가 나눠져 있는 걸 합쳐버리는 그런 최적화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널 런치 횟수 같은 게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1 by 1이 3 by 3이 됐지만 더 최적화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예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지만 이런 최적화가 그 V백 같은 경우는 조금 하드웨어의 리소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 30% 성능이 향상하지만 K80 같은 경우는 10%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제너럴하게 아무 때나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가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제안하는 어프로치는 얼비트럴리한 그 그래프 서비스 서브스티튜션을 미리 정의해 두고요. 이건 이제 앞에 이제 있는 그 일라지라든지 퓨전, 그리고 뭐 이런 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직접 정의해 둔 그런 서브스티튜션 룰 같은 건 이제 정의를 해 두고요. 그래서 이걸 서치 알고리즘을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 백트래킹 서치 기반으로 그냥 코스트 모델을 돌려 가지고 이게 코스트가 제일 좋은 옵티멀한 그런 그래프를 찾아서 그냥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생각보다 이제 되게 간단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있을 때 그 아까처럼 이제 최적화가 된 옵티마이즈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건데, 이게 그 전체적인 과정이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들어가고 그 미리 사용자가 디파인한 arbitrary 그 그래프 서브스티튜션 룰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찾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되게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번에 적용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가 이제 뭐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이제 챌린지와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원 바이 원에서 이제 3 바이 3처럼 이렇게 가는 그 이런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가역적인 그런 서브스티튜션 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수행을 이제 계속 이제 인크리멘털하게 해 가면서 볼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백트래킹 서치를 해 가면서 그 코스트를 이제 착착 쌓아 가면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코스트가 옵티멀한 그런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사실 너무 이제 최근 모델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건 이제 적용하기에 뭐 최근 모델이 그 여기서 제안하는 뭐 플로우 베이스 스플릿이라는 그런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를 다 잘라 버립니다. 자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코스트 베이스 그래프 서치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최종적인 옵티마이즈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찾고 여기서 옵티마이즈가 된 서브 그래프를 찾고 그걸 찾은 다음에 이렇게 그걸 이제 붙여 가지고 노드를 붙여서 이제 최종적인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컴퓨테이션 노드가 그 노드가 이제 컴퓨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conv2d, 뭐 relu, 뭐 add 이런 연산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컴퓨테이션 노드가 지금 다 연결이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걸 이제 맥스플로우 민컴 문제로 이제 바꿔서 그 이걸 이제 컴퓨테이션 노드를 자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카운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정의하는 그 기준이 결국엔 이제 가장 서브스티튜션을 안 할 것 같은 곳을 이제 자르는 게 유리하니까, 이걸 이제 각 노드의 서브스티튜션 룰의 개수를 이제 예를 들면 뭐 add는 이제 우리가 미리 정의한 22개에서 서브스티튜션을 뭐 한 개도 할 수 없고,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룰이 2개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를 해 놓는 거고, 근데 렐룰은 1개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프를 트래버스 하면서 이런 식으로 2, 2, 1, 0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이건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홀드는 그 노드를 이제 몇 개로 할지 하는 슬래시홀드는 한 4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걸 4로 해 놓는 이유는, 이게 사실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게 피지컬하게 이제 4를 넘어갈 시에 그 머신에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성능에 이제 영향을 안 주고 어느 정도 머신에서 돌릴 수 있는 크기 한 4 정도 된다고 해서, 이 뒤에 이제 소개 드린 논문도 그렇고 이 논문에서도 한 4 정도로 잘라서 그 전체 그래프를 자르지 않고 그 이그저스티브 서치를 했을 때 성능이랑 거의 이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4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자르고요. 그래서 잘라서 그래프를 자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모델로 이 각 노드들의 코스트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코스트는 이제 그 여기서 제한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게 실제 런타임이 될 수도 있고, 커널 런치의 횟수가 될 수 있고, 메모리의 풋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사용자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뭘 쓰는지 하나의 타겟을 이제 해서 실제 이제 돌려보고 메저해서 프로파일링해서 이제 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른 다음에 서브스티튜션 룰이 한 22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일 처음 이제 예로 돌아가서 렐루가 있고, 여기 컴브가 있고 렐루가 있으면 이거 2개를 이제 퓨즈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퓨즈를 해보고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이제 메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옵티멀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코스트 모델을 이제 런타임을 썼다 하면 이제 런타임을 비교를 해보고 코스트 모델을 갱신을 해서 총 서브스티튜션 룰을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다 써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다 써본 다음에, 이게 이제 옵티멀 그래프를 구하면 이제 여기 이제 Q에 이제 넣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 가지고 이제 총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걸 이제 그래프를 이제 다시 다 붙여 가지고 이제 총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과정이 이제 알고리즘인데, 사실 여기 이제 알파라는 값을 둬 가지고 옵티멀 그래프를 이제 둘 때 이제 그 알파 값을 조금 더 A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둬서, 그러니까 이제 옵티멀 값보다 작을 때 이제 이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옵티멀 값보다 이 알파의 값이 조금 더 클 때 이제 인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옵티멀보다 값 더 작지 않을 때 계속 인큐를 하기 때문에 더 넓은 스페이스를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백트래킹 수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총 이제 3가지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플러를 아마 써서 이제 그래프 최적화를 하는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이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제 엑셀A로 이제 그래프 최적화를 하는 거, 그리고 텐사이트로 그래프 최적화를 하는 거로 이제 그걸 이제 비교를 하고요.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하고요. 벤치마크는 이제 앞에 이제 인셉션, 스키즈넷, 레지넷 이렇게 3개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아래는 그리고 NMT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디그레이션, 아까 뭐 일라지 같은 그런 거 이제 8개, 오퍼레이션 퓨전 10개, 그리고 알제브릭 아이덴티티 이제 4개 해서 총 22개 이제 2개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페이퍼에 이걸 이제 어펜딕스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디테일이 나오지 않아서 그 코드를 봤는데 코드가 너무 난잡해가지고 사실 좀 정확하게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차례대로 이 파란색 계열이 텐서플로우고 진한 게 이제 채도가 진한 게 메타플로우. 이게 이제 이 페이퍼가 이제 메타플로우라고 이제 여기서 부르는데 메타플로우를 쓴 거고, 이 보라색이 텐서플로우의 XLL을 쓴 거,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그 텐서IT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은 그 메타플로우의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이제 실제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 최적화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텐사이트나 SLA나 뭐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 좀 비효율적인 그런 감이 있어서 이걸 이제 쿠다 레벨이나 아니면은 이제 쿠DNL 레벨로 이제 다 그 코드를 다 짜서 그 메타플로우 엔진을 만든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이 채도가 진한 것과 낮은 것 사이의 이제 결과가 좀 프레임워크를 이제 좀 잘 이제 최적화가 된 텐서 IT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걸, 사실 텐서 IT에서는 크게 차이가 뭐 옆에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 TF나 X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거의 한 60% 정도의 그렇게 차이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큐러시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같은 연산이 이퀴밸런트한 연산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이제 인퍼런스에서도 되는 거고, 이제 백워드에서도 이제 다 정의가 되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펜던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성능 게인을 이제 얻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20% 정도밖에 성능 게인을 못 얻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실 아까 그 런타임을 이제 코스트 모델에서 구할 때 이제 실제 런타임을 가지고 이제 구하거나 뭐 커널 런치 횟수 이런 거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마다 옵티마이즈 된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인셉션 같은데 이런 거에 가지고 이런 오리지널 그래프를 최적화했을 때 V100과 K82의 그 옵티마이즈 된 그래프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삼았던 그런 서브스티튜션 룰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페이퍼에서 이제 설명하기로는 이게 이제 실제 하드웨어 메모리 사이즈가 V100이 이제 훨씬 더 커서 이런 게 이제 V100에서는 이런 게 더 유리하고 K8200은 이런 게 더 이런 이제 최적화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자기네들 메타프로가 더 필요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밸리에이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텐사이티도 뭐 제가 이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뭔가 코스트 모델에서 어떤 건 이제 위주가 있지, 메모리 액세스라든지 커널 런치, 뭐 플록스,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뭐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멀티플하게 코스트 디멘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좀 자기네들도 이제 바꿔서 비교를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텐사이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코멘트 주시면 이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이거에 대한 코스트가 존재하느냐인데, 이게 백트래킹 서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오버헤드가 많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한 1초 내외에 다 이제 끝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게 그래프를 다 잘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걸 다 이그저스티브 서치를 했을 때는 뭐 레지넷 AT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과는 이제 당연히 두 개가 다 같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 알파라는 값이 백트래킹 할때 얼마나
윈도우를 보는지 그 값을 결정을 하는데 1.04 정도를 사용을 1.05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값이 이제 그 서치하는 타임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도 좋은 이제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값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페이퍼는 끝났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뒤에 페이퍼 넘어가기 전에?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뒤에 페이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페이퍼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최적화하는 룰을 가져갈지를 좀 사실 다 디자인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자동화하고 조금 더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개인을 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그 그런 게 이제 그 컨트리뷰션인 그런 페이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모티베이션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컨테이션 그래프가 있고 그런 이런 옵티마이즈 그래프를 이제 만들 때 이걸 이제 당연히 이제 룰 베이스 옵티마이저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트가 크고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그,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너무 좀 그 이런 거에 대한 휴리스틱한 구현이 좀 많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또 아까처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가 이걸 이제 어떻게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룰을 좀 자동화해서 만들고 이걸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그 하는 걸 이제 자동화하는 거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만들면서 좀 엔지니어링 리포트를 조금 줄이는 그런데 이제 그 줄이고 이제 퍼포먼스 기존 옵티마이저 대비 한 2.8배 정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이 페이퍼의 타수의 그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크플로우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메타플로우 같은 경우는 앞에 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 서브스티튜션 룰 같은 게 이제 미리 다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그걸 이제 미리 정의가 안 돼 있고 이걸 이제 만드는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난 다음부터 만들고 이걸 이제 그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앞에 메타플로우에서 했던 걸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최적화를 하는 사실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의 그 룰은 앞에 그 페이퍼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제너레이션 할 때 어떻게 캔디데이트를 이제 그 만들고 이 캔디데이트이 이제 그 서브스티튜션 룰 자체에서 이게 유효한 건지 밸리드한 건지 어떻게 검증할 건지에 관한 게 좀 이 페이퍼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그 아까랑 이제 그 사실 워크플로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서브스티튜션을 이제 만드는 이 과정이 그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조금 더 그 그래프를 이제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 그래프 서브스티튜션은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걸 이제 검증을 할지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 핑거프린트라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오퍼레이션의 그 어떤 특징 가지고 어떤 티어럼 프루버라는 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이제 프라트니스를 검증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 이제 할 수 있는 그 오퍼레이션의 그 종류를 이제 그 4개 여기서 4개를 한 거는 이제 아까 거기 그 서브 그래프를 4개로 이제 쪼개는 이유랑 이제 동일하고요. 이 그래프를 이제 그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종류 4개에서, 그러니까 노드가 총 4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그 노드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그걸 이제 다 만들어 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코렉트 리스가 깨지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걸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대충 한 66밀리언 정도가 남는다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캔디데이트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있을 법한 그, 그 커뮤니케이션 노드들에서 그런 걸 가지고 서브 그래프를 다 만들고 거기서 이제 콜렉트니스를 체크를 해서 없애버리면 66밀리언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그 서브스티션을 이제 그 만들게 되는 캔디데이트이 되게 됩니다. 이걸 만드는 거는 이제 그 랜덤한 인풋을 이제 집어넣게 되고요. 랜덤한 인풋을 집어넣어서 이 그래프에서 같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 이내에서 같이 나오게 되면은 그 페어는 이제 같은 서브스티튜션이 될 수 있는 캔디데이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그 그래프, 그러니까 있을 법한 그래프의 그 캔디데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랜덤한 인풋을 넣어서 이게 이제 특정 노이즈 이하가 되면은 이걸 이제 그 그래프 서브스티튜션을 그 캔디데이트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그 랜덤한 인풋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확한 이제 그 뭐 이 연산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제 이퀴밸런트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앞에서 사실 너무 무작위로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다 이제 검증을 하기에는 좀 비용이 좀 크게 되게 돼서 이걸 이제 줄이게 되고요. 이걸 이제 줄이는 방법이 그 인풋 텐서 리네이밍이라는 이제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이제 이퀴밸런트한 그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A, B가 있고 이렇게 또 A, B가 있는데 이게 그 이런 교환 법칙이 성사가 돼서 사실 이렇게 같아지는 연산인데 두 개가 이렇게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두 개 같아지면은 이걸 이제 그 한 개의 그래프를 이제 지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입력단에서 두 개가 이제 같은 서브 그래프가 있거나 입력 출력단에서 같은 이제 서브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리던던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다 지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커먼 서브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고요. 거의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이제 39배 정도 그 그래프를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걸 다 제거를 했을 때 그 한 743개 정도의 그 서브스티튜션 룰이 이제 남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룰을 이제 사실 또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뭐 렐루 같은 경우에 이제 0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뭐 그게 패스가 됐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연산에 대해서 이 연산이 뭐 어소시에이티브한지 커뮤니티브한지 그리고 리니어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오퍼레이션 프로퍼티를 이제 다 미리 그 아까 그 노드로 사용한 연산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해 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좀 잘 모르는데 first order theorem prover라는 뭐 G3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이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다 여기서 이제 그 리젝을 시켜 가지고 그 서브스티튜션에서 이제 배제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커뮤테이션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이 커뮤테이션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룰을 이제 다 적용을 시켜보고 이게 그 실제 적용이 안 됐을 때 이게 이제 그 이 두 개 룰에 대해서 여기에 그 앞에 프로퍼티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그 실제 이 서브스티튜션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검증을 해서 최종적인 서브스티튜션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실 앞에랑 다를 게 없거든요. 앞에 이렇게 설명드린 페이퍼랑 다를 게 없는데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사실 레이아웃이라고 해봤자 이제 트랜스포즈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A, B 이렇게 들어가고 트랜스포즈가 있을 때 트랜스포즈를 하고 이제 A, B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서치 스페이스 가능한 추가가 되었죠. 그런 게 이제 그 아까 그 이 알고리즘에서 서브스티튜션이 있고 볼문에서 이제 밑에 레이아웃에 대한 게 이제 한 개가 더 들어가서 이걸 이제 그 레이아웃을 같이 이제 그 서브스티튜션을 찾으면서 같이 최적화를 이제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알고리즘을 최적화를 하면서 레이아웃에 대한 그 볼문 차원이 그 디멘전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이제 최적화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성능이고요. 이게 이제 그 얘네들 하는 말로는 이제 레지넥스트가 그룹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성능이 좀 많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황색 계열은 이제 텐서플로우 계열이고 그 초록색은 텐서IT 그리고 약간 연한 초록색은 메타플로우 그리고 여기 진한 초록색은 그 여기 이 페이퍼 타스에서 쿠디엔을 쓰는 거고 그 보라색은 DVM 그 진한 보라색은 타스에서 DVM을 이제 사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진한 초록색과 이 보라색 OLED을 보면은 그 가장 좀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텐사이티랑 비교했을 때 다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걸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다른 모델에서도 성능 비교가 되고 있는데 유독 레지 넥스트에 대해서 성능이 좀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걸 들고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텐서플로우랑 엑셀A 같은 경우는 그룹 콤보를 이제 그 실제로 그룹이 32짜리 그룹 콤보가 있을 때 이걸 이제 32번을 런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런치 오버헤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익스큐션 타임이 이렇게 커지는 이런 경향이 있고 그 텐사이티랑 메타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2짜리 그룹 콤보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런치를 하지만 이게 좀 그 생각보다 그게 커져 가지고 오버헤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룹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 오버헤드가 있다라고 하고 타소는 이건 이제 그룹 사이즈를 적당하게 나눠서 이걸 이제 여러 번 런치를 해서 이게 조금 더 그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각 네트워크마다 어떤 서브스티튜션을 이제 썼는가에 대한 이제 결과인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각 그 네트워크마다 되게 플렉서블하게 그 필요한 이제 그래프 최적화 룰이 다르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스태틱하게 정해진 그런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조금 어드레스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그런 주황색의 룰은 이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 걸로 썼을 때 훨씬 더 그런 더 다양한 최적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했는데, 여기서 아까 서브스티튜션의 사이즈를 얼만큼 가져갈지 관한 걸 했을 때, 이게 이제 4로 이렇게 돼 있고요. 4 이상으로 안 한 건 이제 그 피지컬한 메모리의 이제 컨스트레인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레이아웃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시퀀셜하게 했을 때, 그리고 조인트하게 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각각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